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시카고의 지난 주말은 그야말로 참혹한 주말이었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월요일 어제 아침까지 모두 75명이 총에 맞았습니다. 이 중에 12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런 총격 사건은 전장터의 사상자 수보다도 더 끔찍한 수준이었습니다. 어제 오후 대부분의 네트워크 뉴스들이 시카고의 총격 사건을 저녁 뉴스의 머릿 기사로 다루었습니다. 시카고에 범죄가 많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일이지만은 지난 주말 사건으로 시카고의 악명이 조금 더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며칠 전에 레이크쇼 드라이브에서 반폭력 시위가 벌어졌고, 또 7월 달에는 댄 라이언 익스프레스웨이에서 동일한 시위가 벌어져서 폭력 범죄 근절을 위한 시민들의 열망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시카고의 폭력 범죄 뿌리는 매우 깊습니다. 시장도 경찰국장도 이것을 단칼에 해결하리라고 믿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한 주말에 75명이 총에 맞는 그런 도시에 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떻게든 해결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 해결책이 당장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주말에 있었던 시카고 최악의 폭력 사태의 현황은 어땠는지, 또 시장이라든가 정치권의 반응은 어땠는지, 그 원인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론들이 지난 주말 시카고를 표현하는 언어들이 듣기에 아주 거북합니다. Bloodiest Weekend, 피해 젖은 주말, War Zone Chicago, 시카고의 전쟁터, 이런 용어들이 사용이 됐습니다. 금요일 오후 3시부터 월요일 새벽 6시 사이에 시카고에서 총에 맞은 사람이 무려 75명, 이 중에 12명이 사망했는데, 피해자들의 나이를 보니까 11살부터 62살까지 아주 다양합니다. 2016년 이후에 최악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지난 썬데이, 그러니까 5일, 불과 7시간 동안 47명이 총에 맞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 시카고의 총격 범죄는 사실은 2016년, 17년도에 개선이 된 겁니다. 2017년도에 살인이 327건이었는데 한 해 전에는 411건, 약 20%가 감소됐습니다. 총격 사건도 1426건, 전년도보다 한 300건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에디 존슨 경찰국장은 경찰 훈련을 잘한 효과로 범죄가 감소됐다는 사실을 피할하기 위해서 기자회견을 준비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는 꺼내지도 못하고 이 끔찍한 주말 사건에 매달려야 했었습니다. 기자들은 어제 혹시 연례 축제인 룰라팔루자로 경찰 병력이 동원이 돼서 일어난 사건이 아닌가, 또는 폭염 때문에 이런 강력 범죄가 늘어난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만, 시장과 경찰국장의 생각은 이것과 별로 관련이 없었습니다. 이제 바로 내년 2월에 3선에 도전하는 라머 매뉴얼 시장으로서는 참 난감한 일이었고, 익스프레스웨이의 시위대들의 주장이 에디 존슨 경찰국장의 교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도 참 어제 거북했었을 겁니다. 이 시카고의 폭력 범죄의 원인은 사실은 우리가 모두 아는 것들입니다. 그 해결책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을 뿐입니다. 우선 시카고의 불법적인 총기가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한 감옥에서 재소자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총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90%가 yes라고 답변을 했고, 도대체 어디서 총을 얻게 됐나 하고 물어보니까 대부분 거리에서, 이웃에서 얻었습니다. 총기상에 가서 이름 대고 주소 대고 돈 내고 총기를 구입한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대부분 소위 암시장에서 불과 수십 달러를 내고 구입을 하게 된 겁니다. 불법 총기가 지천에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원조회니 뭐니 해도 시카고에서는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둘째로 갱단의 규모가 엄청납니다. 시카고 전체에 한 10만 명 정도가 된다는 추산인데 경찰 병력이 12,000명이니까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골목마다 갱단이 총을 휘두르는데 경찰도 속수무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찰의 갱에 의한 살인사건 검거율이 불과 17%뿐입니다. 나머지는 2번, 3번 범죄를 저지르고도 떳떳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시카고 시장이라든가 경찰국장이 주민들의 신고를 요청을 했지만은 이 주민 신고도 대안이 아닙니다. 갱에게 잘못 보이게 되면은 보복 살인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근본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이 흑인 지역의 좌절감과 절망감 이것이 고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시카고 남부 지역에 가난한 흑인 가정에 태어났다면은 사실은 희망도 없고 장래도 없습니다. 그 좌절감에서 헤어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잡도 없고 돈도 없고 장래도 없고 희망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모두 깨졌습니다. 아버지가 있는 가정이 별로 없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롤 모델도 없습니다. 누굴 본받아야 할 대상도 없어졌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총과 마약과 범죄뿐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주류 사회의 냉담함도 이유입니다. 아무리 익스프레스웨이에서 시위를 하고 관심을 가져달라,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 하고 외쳐봐도 세상이 자신들의 편으로 쉽게 움직여지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시카고 시장이나 경찰국장이 어쩔 수 있는 문제도 사실은 아닙니다. 전체 나라가 나서도 어려운 과제입니다. 과거에 린던 B. 존슨 대통령이 Great Society를 주창하면서 시카고 지역의 그 가버니 그린이라든가 이런 곳에 저소득층 아파트먼트를 지어주고 지원을 시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실패작으로 끝나고 만 것을 우리가 증인으로서 다 봤습니다. 나라가 나섰는데도 잘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해결책이 어렵고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바야흐로 시카고의 정치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내년 2월이 시장 선거인데 10여 명이 지금 출사표를 던진 상태입니다. 어제 주말 총격 사건과 함께 후보자들이 나서서 한마디씩을 했는데 전 시카고 퍼블릭 스쿨의 CEO였던 폴 밸러스, 또 경찰 감독위원장의 회장이었던 로리 라이트푸드, 또 바로 전 시카고 경찰국장이었던 게리 맥카티 등이 나서서 한마디씩 저마다 묘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묘책이라고 믿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어제 언론들은 경찰의 인원 보충이라든가 경찰의 대범죄 전략 등에 대해서 질문했지만 시장의 답변은 다른 방향으로 갔습니다. 시민들의 신고를 당부하는 정도의 뜻이 났는데 그러나 시민과 경찰과의 신뢰도에도 큰 문제가 있고 또 살인범 검거율이 17%밖에 안 된다는데 누가 신고를 하겠느냐 하는 의문이 당연히 나오게 됩니다. 지금 시카고의 범죄 문제는 시장이나 경찰국장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갱들의 처분에 맡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8월 7일) 화요일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북부에서 2개의 산불이 급속도로 확산되며 캘리포니아주 산불 사상 최대 규모의 산불로 커졌습니다. 지난 7월 27일 수마일을 사이에 두고 발생한 2개의 산불은 현재 샌프란시스코에서 북쪽으로 약 160마일 떨어진 지역에 28만 3,800에이커의 땅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이로써 캘리포니아주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대 규모의 산불 기록을 경신하게 됐습니다. 이번 산불은 면적은 넓으나 대부분 오지에서 발생해 불탄 주택들은 75채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천 명의 주민들에게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대선 캠프 본부장이었던 폴 매너포트에 대한 첫 재판이 어제 열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 매너포트의 예측근이 증인으로 출석해 매너포트와 함께 범죄를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언론 등에 따르면 트럼프 캠프 선거대책부 본부장을 맡았던 리 게이츠는 본인이 매너포트의 세금 탈루를 돕고 키프로스 등에 있는 매너포트의 해외 은행 계좌를 은닉하는 데 가담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매너포트는 러시아 대선 개입 스캔들 수사로 기소된 피해자 중 처음으로 재판을 받게 됐으나 이번 재판은 트럼프 캠프에 러시아 공모 의혹과는 관련이 없고 매너포트의 개인 비리 혐의만을 다룹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어제 미국이 오늘부터 대이란 제재를 부활하기로 한 데 대해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어제 국영방송을 통해서 이같이 말하며 미국이 제재를 재개해도 중국과 러시아 등 국제사회가 이란을 도울 것이라며 미국은 이미 세계에서 고립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자정을 기해 미국의 대이란 경제 재개를 부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사업을 하는 누구든 미국과는 사업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이란에 대한 제재는 그동안 부과된 것 중 가장 통렬한 것이라며 이들 제재는 오는 11월에 또 다른 수준으로 강화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5월 이란 핵 합의 탈퇴를 선언하면서 2단계의 대이란 제재를 밝힌 바 있습니다. 미주리주 캔사스시리에 사는 15세 소녀가 어제 부모를 총으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법원 공소장에 따르면 이 소녀는 지난 4월 자녀가 부모들을 살해하는 공포 영화를 검색한 뒤에 부모를 총격 살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데저나 홈스란 이름의 이 소녀는 어제 재판에서 2급 살인 2건, 무장범죄 2건, 증거인멸, 조작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지난 주말 총기 폭력 범죄의 기록적 증가와 관련해 내년 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일제히 이메뉴얼 시장을 공격했습니다. 이들은 현 시장의 폭력 범죄에 대한 대책 부족 등을 비난했는데 시장은 시정부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지난 주말 3일 동안 시카고에서 75건의 총격 사건이 발생해 12명이 사망했습니다. 윌로우 크릭 철치는 수석 목사 스티브 카터의 사직 후에 빌 하이벨스 목사에 대한 조사를 다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외부 크리스찬 리더로 구성된 위원회가 담당합니다. 교회 당국은 재조사의 이유에 대해 답변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스트림우드 지역에서 쿠거가 목격됐습니다. 일리노이 주 당국은 이 지역 주민들의 쿠거 목격 신고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지난 2008년 라스코 빌리지에서 쿠거가 발견됐었는데 당시의 경찰이 이 야생동물을 사살했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맑은 날씨 보이다 가끔 구름 많겠고 늦은 오후나 밤한때 일부 지역에는 비나 던더스톰이 예상됩니다. 낮 최고 82도, 밤 최저 67도. 내일은 이른 새벽 한때 비 소식이 있겠지만 차차 그치면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낮 최고 86도, 밤 최저 69도. 목요일 맑고 화창한 날씨 보이다 밤한때 일부 지역에는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최고 90도, 밤 최저 70도. 금요일 흐리고 일부 지역에 비나 던더스톰이 예상됩니다. 낮 최고 83도, 밤 최저 66도입니다.